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판도사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판도사의 똑소리 나는 해결사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계 떠오르는 별, 연이 반짝이고 싶은 남자, 판도사의 잘생긴 이정표, 손한별입니다. 아이고, 이정표 반가워요. 한 해가 어느 정도 이제 저물어가지 않습니까? 이맘때가 되면 마음도 좀 싱숭생숭해지고, 사실 이게 거의 이제 12월 되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간 노래도 또 이렇게 한번 좀 불러보고 싶고, 예, 뜬금없지만, 예, 정말 그 한 해 동안 저희 그 와이프가 애 둘 키우면서 너무나도 고생을 했기에, 오프닝부터 한번 우리 와이프를 위한 노래를 한번. 아, 좋습니다. 우리 조강지처를 위해서. 조강지처가 좋더라, 일로가 좋더라. 무슨 노래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지금 검색해보면 되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자, 솔직히 이거 태블릿 PC 이거 갖고 다니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이즈도 크고. 전혀 안 불편합니다. 저는요, 이 깨깨오똑 이것도요, 네. 이걸로 해요. 정말 이걸로 하면요,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손가락 조그만 거 때문에 골치 아프지도 않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전자책은요, 네. 이렇게 키워가면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편합니다. 예, 아무래도 또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작은 거보단 큰 게 낫겠죠. 이제 보기도 편하고. 책을 이 스마트폰으로 본다는 거 참 어렵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이렇게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도 기능하고 디자인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연령 성별에 따라서 선호하는 것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오늘 주제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예. 다양한 앱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 선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의 활용 방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판도사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너의 정체를 밝혀주마. 스마트폰 국내 사용자 4천만 시대. 스마트폰은 이제 명실공히 국민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다양한 앱과 복잡한 사용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용자들.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 없을까요? 또한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보다 건강하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오늘 스마트폰 정말 우리 4천만 인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약간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도 한번 다뤘지만. 네. 현대인의 필수품이니까 우리가 더욱더 좋은 정보 오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유치원생들까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편리함도 많지만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봅시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왜 사야 하는지 이거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사용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사니까 하는 이런 충동 구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않죠. 네, 사용 목적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러니까요. 스마트폰 사실 이 유행도 굉장히 빠릅니다. 예, 옛날에 PDA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갤럭시 4에서 이제 6까지 출시가 되려고 그러고, 아이들의 폰 6도 막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예, 그만큼 또 광고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술에 속지 않으려면 스마트폰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제가 꼭 알아야 할 이 정보들만 쏙쏙 제가 뽑아왔습니다. 스마트폰 어떤 걸 사야 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재활용까지 스마트폰 고수들만 안다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4천만 국민의 필수품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만원 지하철에서 신문을 여러 번 접어 힘겹게 읽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스마트폰이 대체했습니다. 또한 처음 가는 동네에서 길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모습 대신 스마트폰의 지도를 통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덕분에 저희들의 삶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제대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스마트폰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이곳. 소장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가시죠. 우선 각자에 맞는 스마트폰 활용 기능을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학생들에게 유용한 스마트폰 앱입니다. 각 분야를 선도하는 이 시대 멘토들의 강연을 무료로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인데요. 해외 유명 인사의 강연도 한글 자막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청강할 수 있고요. 또한 매주 새로운 강연이 업데이트된다는 점. 직장인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직장인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기능도 당연히 알려드립니다. 명함에 사진을 찍으면 명함의 내용이 그대로 스마트폰에 입력되어 전화번호부에 등록되는데요. 나중에 앱을 삭제하더라도 명함의 내용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쌓여가는 명함들 관리하기 힘드셨다면 이 앱을 이용해보세요. 대한민국 주부 구단 여러분들, 여기 주목!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싶다면 이 앱을 활용해보세요. 이 앱은 원하는 요리 항목의 레시피를 자세하게 안내해줘 원하는 요리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지압법을 알려주는 앱인데요. 증상마다 지압법을 다르게 처방해 자신에게 맞는 지압법을 선택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더할 나위 없는 앱입니다. 요즘 소위 금값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기억하세요. 포털 사이트에 스마트 초이스를 검색하면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량은 물론 단말기 보조금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궁금증, 중고 스마트폰 처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아니, 이곳은 평범한 스마트폰 수리점 같은데요?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중고 스마트폰 팔러 왔어요.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침 직원분들이 정체 모를 물건을 잔뜩 들고 오는데요. 그 고객분들이 이제 중고 스마트폰 판매하시려고 저희 쪽으로 이제 전국적에서 보내주신 물건들이에요. 이곳은 누구나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하루 평균 300여 개의 중고 스마트폰이 이곳에 유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중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파손된 액정도 판매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 아무래도 핸드폰들이 뭐 크기도 커지고 액정도 커지고 크기도 뭐 얇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깨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가는 한 7만 원 정도 되시고요. 뭐 최저가는 뭐 5만 원에서 뭐 최고가는 13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액정도 다시 보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스마트폰의 액정이 파손됐을 땐 버리지 말고 판매하세요. 요즘 스마트폰 자주 바꾸잖아요. 근데 뭐 집에 쌓인 스마트폰 팔고 이제 꽁꽁 쓰는 기분이라서 기분이 좀 좋아요. 이렇게 깨진 액정으로 돈 벌 줄 몰랐는데 돈 벌어서 너무 좋고요. 지인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켜줘야겠네요. 처분해서 가뿐하고 돈 벌어서 기분 좋은 일석이조 중고 스마트폰 처리 방법 잊지 마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쓰임새가 있는 이 스마트폰, 이 방대한 활용법 정말 놀라운데요.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신변까지 지켜준다고 하네요. 알아보시죠.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에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 또한 증가하는데요. 지난 2013년에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무려 2만 7천 건에 육박하며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절대로 해서 안 되는 행위인데요. 그래서 자체 음주 측정을 통해 음주운전을 단절하게 하는 스마트폰 음주 측정기 개발 업체를 찾았습니다. 음주를 하면 혈관 속에 있던 알코올이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데 음주 측정기는 이를 분석하여 수치로 환산해 나타내주는 제품입니다. 제품 안에 특화된 호흡 채집 구조를 구비하고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를 분석하여 결과값을 앱으로 전송하고 앱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음주 측정기인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부착하면 초소형 음주 측정기로 변신합니다. 실제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음주 측정기와 스마트폰 음주 측정기를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음주 측정기는 알코올 수치 0.062%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음주 측정기로 알코올 수치를 측정해 봤는데요.
실험 결과 알코올 농도가 일치했습니다.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 제품이 사회적으로 나와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무궁무진한 기능 잘 기억하고 바르게 사용해야겠죠. 스마트폰은 양날의 검처럼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스마트폰 활용법 잘 기억하셨다가 자신에게 맞게 잘 사용하시면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요? 야, 이런 게 있어요. 음주 측정 앱이 있어요. 야, 이거 뭐 연말 술자리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아주 좋은 정보인데 이런 것 좀 알려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 음주 측정할 때마다 사실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왜 이 면허 취소냐, 왜 뭐 벌금이냐, 이럴 때 사실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술 먹고. 네, 여러분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특히 게임 많이 즐기시잖아요. 게임을 좀 더 실감나게 즐기는 데 몰두하기보다는 이렇게 실용적인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앱들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족처럼 의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에 의한 폭력성도 이게 무시 못하거든요. 하지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수는 없겠죠. 어떻게 좋은 것들만 쏙쏙 뽑아서 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사실 우리가 사용하면서 해보다는 득이 더 된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인정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에서부터 이 스마트폰의 위험 요소까지 피하는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게 됐지만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는 부정적인 면도 함께 커나가고 있는데요.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스마트폰.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손에서 떠나지 않는 스마트폰. 어떨 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까지 드는데요. 이거 스마트폰 중독 아니냐고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스마트폰을 워낙 많이 사용을 해서 이게 괜찮은 건지 너무 걱정이 돼서 점검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왔거든요.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셔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스스로 중독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건데요. 간단한 체크, 자가 체크 문항이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나도 모르게 중독에 빠지게 된 것은 아닌지 자가진단 테스트지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틈틈이 사용을 하는 편이라 몇 시간인지는 재보질 않아서 정확히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2시간 이상은 사용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화장실을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네, 저는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럼 가지고 가시면 뭘 하시죠?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문자가 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일단은 가지고 가시는 거군요. 화장실 가실 때 휴지 가지고 가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실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식사하시다가 스마트폰이 울리면, 그쵸, 알림 같은 게 울리면 바로 확인을 하시나요? 저는 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 확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마트폰을 보물 1호라고 생각한다. 아니요. 스마트폰은 그냥 제가 이용하는 어떤 기기지 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쇼핑을 2회 이상 한 적이 있다, 없다. 2회보다 10회 이상은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쇼핑하면 막 쿠폰 같은 것도 주고 이벤트를 많이 하니까 계속 활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5개 문항 중 몇 개에 해당되시나요? 그렇죠. 3개 체크를 하셨네요. 하나에서 3개는요, 양호하신 겁니다. 양호. 다행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군요. 4개부터 4개는 위험이죠.
그리고 5개 만점자들은 아시죠? 스마트폰 중독으로 분류를 합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가장 큰 사회 문제는 바로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특히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억지로 제한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울하고 초조하고 또 불안하실 수도 있고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동 조절 장애가 나오죠. 그리고 사회생활은 부정하시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정신질환에 이르기까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어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힘들 땐 앱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사용 시간과 앱 사용 횟수를 제공해 사용자 스스로 과다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은 억지로 사용을 끊는 것보다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정 시간 나만의 규칙을 정한 뒤 스마트폰을 엎어놓는 습관을 들이는 건 어떨까요? 혹시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계신가요? 근데 나 지금 화장실 왔거든? 이따 통화하자. 끊어. 화장실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잠시 멈춰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세요. 다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할 때 스마트폰을 함께 엎어두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은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 거북목 증후군과 손목 터널 증후군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스마트폰의 문제와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 바로 눈이 건조하고 피로하며 침침해진다는 건데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계속 응시했을 때 우리 눈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LED, TV, 스마트폰, 첨단 이런 발광물체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 발광물체 자체가 이 블루라이트를 생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장기적으로 망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스마트폰은 어떤 집중을 요하거나 글씨가 작기 때문에 또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보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스마트폰을 하면 눈 표면이 깎이면 일단 시력이 0.1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세균이나 이런 외부에서 어떤 균이나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감염이 오면 이론적으로는 실명까지도 가능하겠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존재하는 유해 세균이 화장실 변기의 세균보다 많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피부에 맞닿는 스마트폰, 가득한 세균을 방치한 채로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우리의 피부는 과연 안전할까요? 스마트폰이 피부에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여드름, 또 한 가지는 접촉성 피부염.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흔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흔히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니켈 성분이 휴대폰의 표면에 나올 수 있어서 니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킨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중한 피부를 위해 스마트폰 액정 클리너나 소독용 에탄올을 이용해 수시로 스마트폰을 닦아주세요. 또한 스마트폰이 최대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이어폰이나 핸즈프리 사용을 습관화하고 눈 건강을 위한 팁도 잊지 마세요. 어느덧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돼버린 스마트폰. 건강하고 안전한 사용법으로 보다 스마트하게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예. 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스마트폰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그냥 눈에 피로만 쌓일 줄 알았는데
심하면 망막까지도 손상을 시킨다고 하니까 더 무서워지네요. 네, 사실 비단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PC나 TV에서도 블루라이트가 나오면서 우리 눈을 힘들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 알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을 딱 들고 엎어놓기. 에이, 뭡니까 그게? 네, 제가 좀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정답은요. 올빼미 앱입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눈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블루라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을 해서요.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시력 보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열치열 그런 느낌이네요. 스마트폰의 피해를 스마트폰으로 막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이 필터를 제공해서 화면을 어둡게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밤에는 어둠을 감지해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돼서 더욱 편리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정말 까면 깔수록 정말 새롭게 알게 되는 그 스마트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첨단 과학의 산물인 스마트폰을 제대로 즐기고 또 유해한 부분을 미리미리 차단하는 기술까지 오늘 차곡차곡 제대로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꼭 이렇게 반가워야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나오셨어요. 네. 우리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엄청 많이 쓰고 있나요, 학교에서? 그럼요. 거의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 갖고 있어요? 네. 진짜요? 네. 근데 문제는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던 것을 스스로 끊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금지하면요. 학교에 안 오는 경우도 많고요. 집에서 금지하면 가출하는 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숨겨서 가져왔다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하다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안 와요. 이런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라는 게 꼭 필요할까요? 걱정되는 게 게임 중독도 되고 사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사용을 하는 걸까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아이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셔틀을 타고 학원을 가요. 그런데 한 번은 셔틀을 놓쳐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사줬는데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안전 차원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참 든든하죠. 네, 사실 위치 추적 기능을 이용해서 이 아이의 노선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미아 방지 기능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을 하면요. 아이를 범죄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하나의 안전 장치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뭐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로는 크게 뭐 신선한 면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더욱더 신선하게 느낄 수 있게 특히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스마트폰의 앱 기능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우리가 추천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인기 있는 게 있다면 좀 전에 현주 씨가 말한 것처럼 안전에 관련된 앱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요, 아이가 그 휴대전화의 긴급 통화 버튼을 누르면요, 아이의 그 위급 상황이나 위치 정보가 보호자에게 전송이 됩니다. 그런 어린이 안전 서비스가 있죠. 이런 위치 정보 서비스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있죠. 왜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 셔틀버스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버스가 언제쯤 도착하고 어디를 가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그 전송되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근 버스나 또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차량 같은 거 운행할 때 정말 큰 도움 되겠죠. 그 시내버스 도착 알림 안내 서비스 있죠. 그런 것을 응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우리 프로그램 사실 주부님들이 많이 보이시거든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남편이 늦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뭐 버스를 타고 오든 어디를 오든 위치가 나한테 딱 뜨고. 제 생각에는 그런 건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아요. 네, 요즘같이 추운 겨울이나 또 비 오는 날에는요, 부모님이 어린이들 손을 꼭 잡고 어린이집 차량이나 또 유치원 차량 기다리는 모습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야, 친구 따라 정말 외국어 공부도 할 수 있겠네. Do you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스마트폰이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보면은 엄마나 양육자가 수다가 많으면 똑똑한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5세 미만의 아이들은요, 부모가 양육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말을 많이 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발달을 하게 됩니다. 네,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들 중에 말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텔레비전을 쭉 보여주자니 아이는 빠져있지만 뭔가 죄책감과 뇌가 멈출 것 같은 불안감? 그런 것에 휩싸이시는데 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요즘은요, 아이와 그 앱 사이에 상호 교통, 교류가 이루어지는 앱들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눌러봐 해서 눌러서 잘못 눌렀으면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해서 눌렀으면 정말 잘했어. 또 할래? 그만할래? 또 할래? 그래? 그럼 다른 거 보여줄게 하면서 이렇게 상호 교통하는 앱이 있어서요. 아이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영어 같은 것도요. 발음도 엄마가 스쿨 하는 것보다 스코 정확한 음절로 딱딱 익혀주니까요. 아이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앱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앱을 하나 본 것 같아요. 야, 진짜 스마트폰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빠, 엄마 기능, 부모의 기능을 다 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에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너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도 정말 손에서 떼는 시간이 거의 없이 작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눈은 물론이고 이제 어깨까지 아프더라고요. 정말. 네, 맞아요. 스마트폰 과잉 중독은요, 이렇게 목, 어깨, 허리 이런 관절 질환뿐만 아니라 안과 질환, 안 질환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은 이렇게 고정된 자세로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하다가 자세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야, 스마트폰이 사실 이게 무겁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게 관절까지 무리를 줄 수 있다. 이 스마트폰은 사실 주로 손가락을 사용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 깨톡을 많이 하는데 깨톡 하다가 손가락이 쥐날 때가 좀 있어요. 너무 많이 해서. 맞죠. 손가락을 이렇게 사용하면 손가락 관절뿐만 아니라 요 손목의 인대와 근육까지도 이렇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오래 사용하면은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결국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고 그리고 같은 자세로 있는 걸 최대한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두 손으로 이용해서 사용하시고 눈높이에 맞춰서 놓고 하신 다음에 이어폰 있죠. 이것을 생활화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실천을 하면 더욱더 건강을 또 찾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또 실천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면서 신조어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요, 모티켓인데요. 예, 모바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을 뜻합니다. 즉, 현대사회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하는 기본 에티켓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규범보다는 모바일 세상에서 누려야 할 자유와 여유를 찾는 행동으로 모티켓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어느덧 밤하늘에 별이 뜨고 캠핑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최적의 캠핑장을 찾을 때 스마트폰으로 길 찾기도 하고요. 또 물건도 사고, 또 물건 사용법도 다 익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 휴대전화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진짜.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네, 정말 생각해보면요. 그 초창기의 휴대전화, 정말로 너무너무 크기가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 무선전화 하던 그 크기 아니었나요? 그렇죠. 생각나세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그 전화가 크면 클수록 더 좋았던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부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요런 음악이 나오면 요런 음악. 이러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돈 좀 있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 준비했습니다, 이거. 준비했어요. 좋습니다. 예. 생각이 딱 떠오르네요. 네. 이 스마트폰 이전에 저희가 휴대전화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이 휴대전화의 역사,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으로부터요, 40여 년 전에 1973년 4월 3일,
첫 휴대전화가 미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친구네요, 친구. 아닙니다. 훨씬 어립니다, 제가. 네. 그런데 이 휴대전화기는요, 이게 한 뼘 길이 정도로 크고 무게도 1kg 정도나 나갔습니다. 예. 이것은 그 지금의 휴대전화를 발명해 인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모토로라의 마틴 쿠퍼 연구원이 만들었는데요. 네. 제 처음이다 보니까 무겁고 크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래요. 뭐 초창기의 휴대전화라고 하면 정말 군용의 무전기 못지않게 무거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구를 거듭해서 이제 시장에 내놓을 정도의 크기로 만드는데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뭐. 네, 그래서 1983년 3월 6일 마침내 판매가 시작됐고요. 네네. 그렇게 작은 휴대전화 시장이 열리게 된 거죠. 네. 저는요, 가격이 궁금합니다. 이 휴대전화 처음 나왔을 때 가격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진정한 휴대전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네.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000만 원입니다. 아유야. 더 신기한 거는요. 10시간 충전에 35분 사용. 이게 뭐야? 엉망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돈 아깝네요. 네. 그래서 손에 일반인이 들고 다니길 정도의 그 휴대전화는요. 한 모도라라는 회사에서 출시가 됐어요. 아, 거기요? 네. 모도로. 그래서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였을까요? 무려 240만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안 팔렸겠네요. 안 팔렸죠? 무게가 또 무거웠어요. 771g. 굉장히 좀 무겁죠. 들고 다니기에는. 300g 줄어든 거네요. 네, 어우, 정확하네요. 하지만 집어 던져도 부셔지지가 않고 또 방수 진짜? 처리가 돼서 그때는 획기적인 거죠. 물에 빠져도 작동이 됐기 때문에 인기가 근데 뭐 거의 무게가 1kg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니까 거의 뭐 무기 수준 아닌가요, 이거를? 그렇죠. 옛날에 뭐 사건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 취해갖고 이렇게 전화하다가 승질 나갖고 시비 붙어서 헐. 때리고. 벽돌.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에이, 240만 원짜리를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나도 작가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손에 들고 다니는 흉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같이 방송하는 사람끼리 그러지 맙시다. 240만 원 비싸서. 비싸지, 그렇지. 아 말도 안 돼요. 이게 너무 비싸네. 충전도 35분밖에 안 하고 섭섭하네요. 섭섭해. 그런데 획기적인 거죠, 아주. 그렇죠. 그 당시엔 그랬죠. 네. 네, 사실 시작은 미국이었지만 이제 우리나라 휴대전화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은 미국하였으나 끝은 창대 한민국하리라. 아, 끝이 좀 아쉽네요. 아, 그래요? 좋았는데. 만족스러워요. 애드립이 한계가 느끼네. 네, 네, 이런 지금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언제 나온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요, 1987년도에 휴대전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년대 올림픽에 뛰어들고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네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기술을 S전자가 가져왔어요. 네, 그 다음에 1989년 5월에 첫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그 가격이 일본에서는 300여만 원에 해당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S전자에서는 3분의 2 가격인 180만 원의 모델을 냈습니다. 비싸다. 네, 그래도 180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기가 굉장히 많았겠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큰 인기를 얻지를 못했어요. 문제는 불량률, 고장이 나고 불량 제품이 무려 11.8%, 10개 중에 1개 이상이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서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량품으로 회수된 15만 대의 휴대전화를요, 구미 공장 운동장에 모아놓고 다 그 해머로 내리치고 불 지르고 한 뒤에야 품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역시 뭐 그래. 정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딱 그런 걸 보니까 어떤 그러한 시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S전자가 탄생하지 않았나. 뭐 모도라나 노키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다 제치고 현재 사과라는 그 미국의 대단한 그룹과 양대 산맥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이러한 시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 휴대전화가 단순히 통화의 기능을 넘어서 또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으로 변화되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배터리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배터리가 폭발을 해요? 네. 아니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폭발을 한다고? 전화하다가 뻥!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 뭐 국민 연료가 들어있나?
근데 실제로 예, 이런 사례가 그래요, 진짜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예, 이런 사례가 종종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뉴스 한번 보실래요? 뉴스 보여주나요? 홍콩에서 스마트폰이 충전하는 중에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콩 일간 태양보는 지난 25일 두모 씨가 충전하던 중 갑자기 전화기가 폭발하면서 두모 씨 집에 불이 시작됐다며 그거죠. 정말 무섭죠. 네네네. 근데 문제는요, 이렇다 할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터리가 갑자기 폭발을 해버렸으니까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줘라,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이 업체 측에서는 배터리가 외부의 충격 없이 저절로 발화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이라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배터리 문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휴대전화 배터리 관련된 속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속설 많죠. 예, 사랑으로 채워져야죠. 배터리가.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배터리. 예. 참,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배터리가 너무 빨리 소모돼서 그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고 순간 쑥 달아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 오래 사용하는 방법들이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방전이 다 되고 나서 충전을 하면 배터리의 수명이 좀 더 길어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방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전을 하면 그 시간도 길고요. 그리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방법 알아볼까요? 볼까요? 대부분 이제 하나만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거보다는 보조 배터리랑 같이 교환해 가면서 쓰시면 좋고요. 요즘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라서 이게 거의 0% 소진될 때까지 하시게 되면요. 배터리 수명이 더 빨리 닳게 돼요, 보면.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 남았을 때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배경화면을 블랙으로 바꿔가지고 쓰시게 되면요. 최소한 한 20% 정도. 네. 배터리 어떤 소모되는 거를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보면. 또 하나 이제 스마트폰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인이 몇 개 좀 직접 설치해서 해보시면 본인한테 맞는 그런 어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야, 어떻게 보면 주유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네요. 네. 예, 완충을 하는 것보다는 기름이 우리가 어느 정도 너무 만렙으로 딱 채우는 것보다 그죠? 야, 어느 정도 적당하게 넣으면 또 연비가 좋아진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보면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사용할 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불만이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공유 제품 또는 열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제품, 심지어는요 배터리 배달업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짜증이 나서 얘기를 들은 게 있었거든요. 냉장고에다가 휴대폰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좋다고 해서. 그래요? 수명이 는데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되는 건가요? 야, 어떻게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냉동을 시켜서 어떤 충격요법을 주는 건지 우리가 또 전문가 선생님에게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주세요. 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발산을 하는 것인데 냉장고에 넣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전압이 낮아져서 배터리 어떤 수명이라든지 충전하는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요즘 나오는 그 이온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과충전 보호 칩이라는 게 있는데요. 냉장고에 넣어서 많이 얼리게 되는 경우 그게 녹으면서 습기가 차면서 부식이 발생을 하면서 그 과충전 보호 칩이 작용을 하지 않게 되면 배터리가 혹시나 폭발을 할 수도 있고요.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냉장고에 얼리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네요. 저는 뭐 생선도 아니고 그죠?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학교에서. 그래서 일반 배터리 하나를 냉장고에 6시간 둔 다음에 충전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배터리하고 비교를 했는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왜 그 유통기한 길어지려고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 그래요.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늘어난 테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 들었어요.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또 이렇게 우리가 충전을 할 때 그렇잖아요. 단말기에 라이브로 충전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좀 힘들어요. 단말기에 충전을 하면 어느덧 돌아가 있으면 띠롱띠롱 안 됐네. 띠롱 다시 껴놓고 다시 가면 띠롱띠롱 아이 잘 안 맞아서 요 선을 요 2바퀴를 돌리고 그렇죠. 핸드폰에 그래서 탁 놓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게 충전을 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충전용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 살 때 처음 주는 거 여기에 꽂아놔서 충전을 하는 방법 뭐 2가지의 충전 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 어떤 게 더 충전이 더 오래가고 또 수명이 왠지 길어질까요? 충전 전용 케이스가 있는 걸 보면 그냥 휴대전화 연결해서 충전하는 것보다는 충전용 케이스에다가 하는 게 배터리 성능을 더 좋게 유지시켜주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직접 있죠. 연결을 하면은 그거는 어쨌든 스마트폰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빨리 달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직접적인 어떤 압력을 주는 거와 아주 간접적으로 갖고 와서 하는 거. 요건 좀 헷갈릴 만한 소재네요. 왜요? 우리가 좀 질문 아주 예리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죠. 알려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도 알고 계시는데 크게 실상 실험을 해보시면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자꾸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단말기에 직접 그 충전기를 꽂아서 쓰시게 되면 그 5핀 잭 부분이 자꾸 이 홈이 좀 느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충전을 하게 되면 실제 그때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초기에 하실 때는 일반 그 정상적으로 구매하셨을 때 주는 충전기나 단말기에 꽂아서 하는 충전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야, 이거 뭐 애매하네요. 그죠? 네.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배터리 관리가 가장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안 쓰는 데이터나 기능은 삭제나 해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그거 정리하는 앱도 있어요. 최적화시켜서. 네.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비행기 모드를 하면요. 충전이 좀 더 빨리 됩니다. 그래요? 야, 요런 신선한 걸 얘기해 주세요. 네. 비행기 모드로 하면요? 네. 비행기를 안 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모드로 하면요. 좀 더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여러분이 좀 많이 아실 텐데도 그래도 밝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밝기를 좀 낮춰주면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되지 않습니다. 좀 어둡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여기에 비행기 모드가 제일 신선했네요. 여기에 주의사항을 더 알려드리자면요. 리튬이온 배터리 있죠. 그런 걸 사용할 때는 온도나 충격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요. 네. 잘 모르시나 보죠? 아니요, 잘 몰라요. 뭐 어떻게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리튬이온 좀. 사우나나 찜질방 있죠. 이런 곳은 덥잖아요. 이렇게 70도 이상 온도에 장시간 노출이 될 경우에는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부로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뗄 수가 없어서 꼭 이렇게 안쪽에 들고 가시는 분들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중독이네요. 그리고 또 방전이 됐을 때요. 차가운 온도에 노출을 시키면 10에서 15초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급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요거 마지막에 좋은 정보였습니다. 10초는 아쉽다. 10초.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스마트폰은요, 우리 생활의 편리함으로 자리하는 저마다의 손안에 펼쳐지는 작은 세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사람과 소통을 하기보다도 스마트폰과 우리가 더 친밀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내 손안에 있는 그런 세상, 스마트폰에서 소통의 기술을 익혀서 인간 세상을 더욱더 따뜻하게 적용해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에 스마트폰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도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